고등학교 때 나는 늘 내 할머니 댁에서 여름 방학을 보냈다. 할머니 댁은 시골에 위치해 있으며 오래된 한옥이었다. 한옥 특유의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처음엔 무서운 생각도 했지만 익숙해지니 그 또한 익숙해졌다. 할머니 댁은 내가 어릴 적부터 익숙한 곳이기에 별다른 경계심 없이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여름의 할머니 댁은 평소와는 달랐다. 집 마당 뒤편에 오래된 지하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늘 사용하지 않아서 가끔 창고로 활용하곤 했다. 지하실이 음침하고 외딴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실은 공포스러웠다. 그날도 나는 지하실 근처로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지하실 앞에 서 있었다. 주변은 온통 검은 안개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하실의 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렴풋이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깨어나 버렸지만 꿈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었다. 다음 날 낮 시간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셨고 할아버지도 동네분들과 어울리러 나가셨다. 집에는 나 혼자 남아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지하실 쪽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무의식 중에 나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고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은 조용했고 이상한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왜인지 모르게 지하실 문을 열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문을 열면 그대로 꿈속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친 것 같았다. 지하실 안은 오래된 물건들과 먼지가 가득했다. 벽 한쪽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약간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하나 물건들을 뒤적였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처럼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 이상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한 아이가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사진 속 아이가 꿈속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나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엔 울음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아이는 도와주세요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신경이 곤두서서 깨어난 나는 왜 그런 꿈을 꾸는 것인지 그리고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다음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사진 앨범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었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설명해 주셨다. 자신의 동생은 어렸을 때 지하실에서 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 후로는 지하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꿈속의 아이는 할머니의 동생이었고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지하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편히 떠나보내주기로. 그날 밤 나는 지하실에 다시 들어가 촛불을 켜고 앉아 기도했다. 아이에게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편히 떠나도 된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지하실 안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마음속으로 평온감이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한번 지하실에 들어갔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울음소리가 듣지 못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믿어주셨고 이후로 지하실은 작은 기도실로 바뀌었다. 나는 그 여름 방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할머니의 동생을 생각하며 종종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지하실에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오후 11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작은 고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전부 기묘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일상적인 사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 집은 그 누구도 살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20대 초반인 영수라는 청년이 집을 찾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영수는 도시에서만 자라 마을 사람들처럼 귀신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며 이 집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택에 이삿짐을 푸는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집을 둘러보다가 집 한쪽에 낡은 다락방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보자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오래된 장난감들과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이상하게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옛날 거울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묘한 기분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로 돌아왔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잠에 빠진 영수는 꿈속에서 그 거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점점 더 뚜렷해지더니 영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떠나지 마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난 영수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고 꿈이었음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물건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영수가 그 집에서 빨리 떠나길 권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수는 옛날 신문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죽은 아이가 거울과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거울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 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영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한 아이의 글씨로 써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울 속에서 상상 속의 친구를 보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랄만큼 공포스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현실로 온다. 그날 밤 영수는 마지막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거울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가족 사진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있었고 거울은 의미심장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거울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짐을 챙기고 고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길에도 거울의 붉은 빛이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을을 벗어난 영수는 더 이상 고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고택은 영구히 폐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 근처를 절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거울 앞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다 건너 작은 섬에 청화도라는 곳이 있었다. 청화도는 면적이 크지 않아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모두 알 수 있었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치곤 하였다. 주목할 만한 관광 명소도 없던 섬은 외부와의 교류가 드물어 외지인에 대한 이방적 심리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 섬의 유일한 공공시설인 도서관에서 일하던 젊은 도서관 사서인 민지는 무언가 특이한 사건으로 인해 그 섬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민지가 처음 섬으로 이사 온 것은 2년 전이었다. 작고 평온한 마을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이사 온 민지는 도서관에서 매일 책을 정리하고 섬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서관의 한 구석에 구형 열람실이 존재하였고 그곳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도서관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책장을 정리하다가 피곤을 느껴 잠깐 쉬기로 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이제 이만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한 그녀는 열람실로 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그런데 문득 구형 열람실에 보관함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비릿한 냄새는 그녀의 코를 찌르며 불쾌한 감정을 일으켰다. 민지는 보관함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낡은 책 몇 권과 오래된 공책, 필기 도구들이 뒤섞인 상태였다. 그러나 그 이상한 냄새의 출처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는 순간 공책 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워들어 보니 겉장은 해진 상태였고 속지를 넘긴 이 가느다란 필체로 적힌 글들이 보였다. 너무 무서워. 계속 나를 부른다. 밤마다 들리는 목소리. 이곳에 무언가 있어. 도망칠 수 없어.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니 이 공책은 이전에 도서관에서 일하던 또 다른 사서의 것이었다. 일기가 쓰인 날짜는 약 10년 전이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그는 결국 실종된 상태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잊혀진 존재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누군가 그녀를 주시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다.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한기와 이상한 소리들, 특히 구형 열람실 문을 닫을 때마다 누군가 그녀의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결국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현지의 원로인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김 할아버지는 섬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그걸 느낀 거고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구형 열람실에는 예전에 살던 이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지네. 그 방에 있던 마지막 사서는 결국 그 방에서 혼자 죽고 말았지. 그 영혼이 지금도 그곳에 남아 떠돌고 있는 게야. 민지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다. 당장 섬을 떠나야 한다고. 그러나 섬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교류를 극도로 꺼렸고 배편도 한정적이었다. 더군다나 민지는 계약직으로 섬에서 일하고 있어 계약이 끝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기의 존재를 느꼈다. 도서관에서 경험했던 싸늘함이 집까지 따라온 듯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니 도서관 방향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도서관은 분명 닫혀 있어야 했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밝아졌다. 민지는 그 빛이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 빛은 그녀를 최후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안내자 같았다. 그 길로 민지는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람실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에 떨어진 공책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고 이번엔 그 옆에 또 다른 공책이 있었다. 민지는 두 공책을 나란히 펼쳤다. 새로운 공책에는 단순한 쪽지였던 글이 아닌 계약서가 존재했다. 계약서 밑에는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다. 찍고 나자 주변의 한기가 점점 사라졌고 이상한 느낌도 줄어들었다. 마치 그녀가 필요했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기분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도서관에서의 야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민지는 그 일이 진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구형 열람실 문을 열 때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누구의 블랙홀 같은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시선은 계속해서 민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설마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으며 그녀는 매일 밤 걱정에 휩싸였고 결국 그녀도 그 섬을 마음속에 영원히 남겨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후 민지는 몇 번이나 도망치려 했지만 섬의 특별한 힘에 의해 매번 좌절하고 말았다. 그렇게 그녀는 도서관에서 야근을 일삼으며 점점 섬의 한 부분이 되어갔고 결국 그녀도 실종된 전 사서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제 도서관 구형 열람실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비밀은 이제 민지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